안녕하세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엔 좀 특이하게 돈 버는 교육편이 되겠는데요. 이제 외국어 공부 계속 해야 되나?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바벨탑에 대해서 아십니까? 바벨탑에 대한 내용은 모두가 다 아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면요. 높고 거대한 탑을 쌓아 하늘에 닿으려 했던 인간들의 오만한 행동에 분노한 신이 본래 하나였던 언어를 여러 수로 분리해서 저주를 내려서 결국 탑을 못 쌓게 만들었죠. 언어가 소통되지 않다 보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여러 언어들을 극복하려는 인간의 노력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전 세계 언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무려 7천여 종이나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그 중에 절반 이상이 멸종 위기입니다. 제주도 방언 또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는요,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인해서 멸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한국어가 유엔이 권장하는 언어이라는 것이죠. 결국 뭐냐면요, 언어가 없는 나라에 한국어를 권장해주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놀랍죠? 우리는 평생 외국어와 씨름하면서 살아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도 역사는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외국어 공부는 열심히 했다는 것이죠. 고려시대에는요, 통문관이 있었고요. 조선 태조 때는요, 사역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종 때는요, 한학, 중국어죠. 몽학, 몽골어입니다. 여진학, 여진어를 배우고, 그 다음에 외학, 일본어를 배우기도 했습니다. 한국인이 배우는 외국어는 어느 정도일까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영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일본어, 중국어, 그 다음에 프랑스어, 스페인어, 그 다음에 독일어나 러시아어 등이 되겠습니다. 요즘은 동남아 언어도 많이 좀 유행하죠. 베트남어라든가 태국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외국어라고 하는 영어를 배우는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한번 계산해 볼까요? 유치원에서 4년 동안 배울 수도 있습니다. 특히 영어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배우겠죠. 초등학교 6년 동안 또 영어를 배웁니다. 각종 학원에서 배우겠죠. 그 다음에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학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인이 돼서도 수십 년 동안 영어 공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인생의 대부분을 영어를 배우는데 소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영어를 배우는 인원은 어느 정도 될까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 약 62만 명, 초등학교 약 270만 명, 중학교 약 132만 명, 고등학교 약 134만 명, 대학교 약 264만 명, 그리고 직장인들 수백만에서 수천만 명. 이렇듯 엄청난 인원이 영어에 매달리는데요. 영어를 배울 때 들어가는 또 학원비를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월 250만 원 내외, 강남 지역을 말합니다. 250만 원 이상, 300만 원까지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영어 학원 다니는 경우 있죠. 초중생들 월 30만 원 내외. 고등학생은 좀 비쌉니다. 월 50만 원 내외. 그러다 보니까요. 영어 유치원 4년 다닌다 그러면 1억 2천만 원이 들어갈 것이고 영어 학원 초중생들은 9년 동안 3,240만 원. 그 다음에 고등학생은 3년 동안 1,800만 원 정도 들어갈 것 같고요. 만약에 대학생이나 일반인들이 영어 회화를 배운다. 그러면 매월 12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30년 동안 배운다. 4,320만 원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게 된다면요. 2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영어에만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영어 공부를 해왔는데 과연 성과는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OECD 국가 중에서 영어 실력은 꼴등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200조 원 들여가지고 출산율이 겨우 0.84명으로 전 세계 꼴찌를 만든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영어를 그렇게 많이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꼴등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저희 유튜브에서 영어 강의를 하시는 조지훈 선생님의 말에 따르면요. 영어 교육의 문제점, 한국의 문제점은요. 바로 영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영어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생 영어 공부를 해도 영어를 제대로 구사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다행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AI가 바로 영어를 번역하고 영어를 통역하는 그런 일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AI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거의 완벽한 해석과 통역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AI가 발전했는데 과연 외국어 공부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상현실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그 외국은요, 이미 오래전부터 VR 교육을 해왔습니다. 굉장히 커다란 파란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무엇이냐면요.
실내 체육관에서 바닷속 여행을 한다든가 우주 여행, 세계 각지 여행, 동식물을 직접 체험한다든가 이렇게 가상 현실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외국에 가지 않아도 되겠죠. 거의 완벽하게 현실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 이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결국 AI의 성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AI 하면 바둑에서 알파고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알파고가 인간들을 전부 다 이겼거든요. 프로 구단의 기보를 수년간 수학을 했고요. 바둑의 일반적 로직을 장착해서 세계 최고라고 하는 이세돌 구단하고 커제 구단 등 대부분의 인간들을 전부 다 격파시켰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런 구형 알파고에 대비해서 신형 알파고가 나왔는데 이것은 기보를 학습한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그냥 로직으로만 결국 생각하는 로봇이 됐다는 것이죠. 신형 알파고가 로직으로만 장착해서 구형 알파고에 대해 100점 100승을 거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더 이상 신형 알파고는 인간과 격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만약에 실력 있는 AI가 교사나 교수를 대신해서 우리를 가르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워런 버핏이죠. 1930년생이고 현재 92세입니다. 하지만 그는 주식 공부를 100년 이상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려서부터 아버지한테 배웠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주식 전문가였거든요. 따라서 훌륭한 스승한테 배운다면 효과적으로 수학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나날이 발전하는 AI를 과연 교사나 교수가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마치 인간과 컴퓨터가 계산 경기를 하는 것과 동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혹자들은 이런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왜냐하면요, AI는 감정이입을 못하고 뉘앙스나 이런 것들에 대한 반영을 할 수가 없다. 섬세하지 못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No problem. 왜냐하면 AI가 이제는요, 시를 짓고 소설을 쓰고 작곡까지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1990년대에 학교를 없애자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학교를 없애면 교육에서 보다 더 효과적으로 수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유일하게 EBS 방송으로 수강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수강 수단이 미흡하다, 획일적인 교육이 우려된다, 인간의 전인 교육에 문제점이 있다, 대인관계도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그것들은 다 어떻습니까? 지금 다 개선될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즘 팬데믹 시대의 대학교 교육 방식 아시죠? 전 대학이요, 온라인 화상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서울대 교수가 오픈 교육으로 오픈 방송 교육을 한다면 각 대학생들은 누구 강의를 들을까요? 그리고 최고 수준의 AI가 오픈 강의를 한다. 그러면 많은 대학생이나 학생들은 누구의 강의를 들을까요? 아무래도 AI의 교육을 받겠죠? 이처럼 AI는 사회 전반에 커다란 변형을 가져왔습니다. 따라서 외국어 공부도 필요 없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외국어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요? 첫 번째는 엄청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요. 시간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풍요로운 인생을 보다 더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외국어 공부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바로 외국어 교육 관련 사업의 위기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 국민이 외국어 공부를 계속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과거에는 AI 번역기가 좀 부실했습니다. 굉장히 이상한 번역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제 AI는요, 즉석 통역기, 즉석 번역기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여행하든 어떤 비즈니스를 하든 불편함이 전혀 없습니다. 리얼로 통역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외국어 공부를 평생 하지 않아도 된다는 행복한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물론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조금 아쉽겠지만 그러나 너무나도 행복한 일이 기다릴 수도 있다는 뜻이죠. 요즘 4차 산업혁명으로 특히 AI의 등장으로 외국어과나 동시통역과 등의 인기가 시들해지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지금까지 평생 외국어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